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경상수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42억 4천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과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 개 2만 원짜리 사과도 등장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과 가격이 비트코인 상승과 비슷하다는 반응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분양가보다 9억 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의 경우 최고 상승폭이 25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이후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던 중앙은행은 이번에는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4.5%를 유지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6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상원의회에서 금리 인하 시작에 필요한 확신이 들 때까지 머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피벗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장을 마친 가운데 나스닥은 무려 1.5% 넘는 오름세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증시도 힘차게 문을 열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5% 넘게 강세 보이기도 하다가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현재 0.88% 오름세 보이면서 지수 2670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시총 상위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주 강세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 나타내면서 현재 6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 선물 시장에서 물량을 점차 줄여내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400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현재 0.63% 움직임 나타내면서 지수 86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전고체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나타나는 가운데 연일 부진했던 엔터, 미디어 관련주는 JYP 호실적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처럼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211억 원 소폭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2천억 원 가까이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역시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료 부품 쪽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ARM의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에 합류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장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2나노 기반인 고성능 반도체 칩 양산에 속도를 내게 되는 건데요. ARM,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의 삼각 편대가 만들어지면서 칩 생산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강했고요. 장 초반에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다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 시각 움직임은 어떤지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장중 21%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8%까지 상승폭 줄인 모습이고요. 46,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강세 속에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4.85% 빨간불 켜내면서 17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하루 만에 비둘기적인 색채로 변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까지 시기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 소식을 받으면서 뉴욕 3대 지수도 모두 올랐고요. 우리 시장도 장 초반부터 그 훈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우리 시장은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규모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1월의 경상수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엔비디아의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반도체주들 방긋 웃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어떻게 지수가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쏟아진 뉴스 중에서 수익이 연결될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뉴스 먼저 굿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낸 주역이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경신만 하고 만약에 프리마켓에서 또 하락을 했으면 이걸로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종가보다 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더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오늘 미국장에서 임금에 대한 이런 발표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만약 정말 이제 예상을 정말 웃도는 그런 이제 고용이 강하다라는 그런 증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국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세가 오늘로 끝이 아니라 다음 거래일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상승 트리거를 항상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저 PBR보다는 주도주 쪽에서도 특히나 AI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상승 기조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해외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가 $1,200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가격이 최근에 나왔으면 또 신뢰도가 떨어질 텐데 애초에 $500가 될랑말랑 할 때부터 이미 나왔었던 목표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뢰도는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델에서 말했었던 그런 이제 HBM에 대한 이런 강력한 수요 그리고 이제 수요는 있지만 아직 다 공급이 안 된 그런 내용들의 지표들을 봤을 때 엔비디아에 대한 HBM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우상이 나올 것이고 그게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뉴스를 굿뉴스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장 마감 후에도 좋은 기조를 보이는 부분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로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이제 견제하면서 반도체를 때려줬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바이오를 또 때려준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제재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번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 일단 미국의 어떤 환자들의 정보 이런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 기업이 이걸 다루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흐름이 4월 5일부터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것도 있고 알테오젠의 어떤 기술 수출에 대한 대박 이런 부분들 그리고 HLB 최근에 주가 신고가를 가면서 기존에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뉴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이 5%나 올랐습니다. 시총이 50조가 넘어가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강하게 오늘 뽑아줬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CMO 관련된 부분들,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의약품에 대한 트리거가 좀 나오는 것 같다. 결국은 이 중국을 어떻게 미국의 때림으로 인해서 국내 수혜를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늘 좀 강하게 또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좀 시총이 가벼운 종목, 바이넥스가 지금 뭐 한 20% 넘게 급등을 또 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이 이슈 전부터 이미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와 어떤 그 사업에서의 경쟁 구도가 있는 중국을 때려준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굿뉴스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에도 거래 제한을 추진합니다. 이 뉴스를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배드 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배드 뉴스는 사실 조금 찾기가 네.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직 배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뉴스 자체, 그러니까 그 레토링 자체는 조금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디스에서 이제 한국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경고, 일단 그 신용 평가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을 갖다가 조금 낮추는 그런 액션을 취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어떤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라는 부분들, 이런 걸로 이제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저 PBR 섹터 내에서의 금융 섹터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처음에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보다 시세 탄력은 그렇게 이제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상향 흐름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외인들의 수급 역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주가에 큰 영향을 지금 당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기사 내용에 보면 PF 관련해서 이슈들도 언급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PF에 대한 리스크는 워낙에 좀 이슈화 되었기 때문에 이 준비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런 PF 리스크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동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런 뉴스로 인해서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배드 뉴스였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 약화를 경고했습니다. 이 뉴스를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배드 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저는 후티 공격에 민간인 사망이라는 소식을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증시에 좀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또 이렇게 민간인 사망 소식이 안타깝게도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확대가 되는 그런 요인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뉴욕 쪽에서는 벤코프 지역 은행에 대한 소식을 또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LS에 대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실 증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안 좋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뉴스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맞물리고 지수에 이런 차익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런 뉴스들이 한 번씩 또 터져주게 된다면 좀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부동산 PF 문제도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총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좋지만 이러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가 계속 그런 이슈들을 좀 추적을 하면서 대응 전략들을 좀 세워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부정적인 뉴스를 이 뉴스로 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후티 반군의 공격에 민간인이 사망한 소식을 배드 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이 급등락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급등락을 보인 섹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한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5.25%의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됐는데요. 최근 모더나에서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sek터 전반의 훈풍으로 작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 초전도체 섹터입니다. 알맹이 없는 발표를 했다는 소식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섹터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음원, 음반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섹터 내에서는 판타지오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7%의 강세를 섹터 전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시밀러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한다는 소식 속에서 훈풍이 좀 작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넥스가 섹터 내에서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섹터 전반에서는 3.43%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놀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드리워져 있는 섹터입니다. 2.67%의 강세 흐름을 1시 30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락률 상위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터치 패널이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섹터 내에서는 미래 나노텍이 가장 큰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72%의 약세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역시도 1.94%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섹터에서도 1.76%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신규 상장한 섹터 역시도 1.74%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상장을 했던 KNR 시스템이 섹터 내에서는 가장 큰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로목핏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1.71%의 약세를 섹터 전반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장에서는 내림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네, 급등락을 보인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섹터 안에서 어떤 흐름을 좀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전에 이제 굿뉴스 이야기 드렸던 부분과 좀 쾌를 같이 할 것 같은데 바이오 시밀러에 뭐 이렇게 좀 그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어떤 테마적인 성격으로 여기도 걸쳐 있고 저기도 걸쳐 있는 기업들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 쪽에 있는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지금 시세를 강하게 내는 부분이 결국은 그 좀 전에 CMO 관련된 어떤 이익이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로 다가오지 않겠냐, 중국을 때림으로써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뭐 보면 에이프로젠이나 뭐 에이프로젠 바이오, 뭐 종근당,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등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쪽 군에 좀 많이 속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그 반도체가 주도주로 움직이던 상황에서 저 PBR 괜찮은 흐름이었었고 또 이런 섹터의 순환이 조금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섹터 단의 어떤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시밀러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뭐 좀 산업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굿뉴스로 뽑아주신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미국 증시에서 오늘 또 강하게 급등이 나왔던 게 이제 노보노 디스크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HLB에서의 이런 뭐 이제 보험 이벤트가 등재 이벤트가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AACR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곧 아스코까지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상승 산업군들 중에서 바이오 시밀러에다가 뭐 모더나까지 하면 2개가 바이오나 들어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바이오에 대한 강한 매기가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시장이 이렇게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초전도체가 이제 상위 산업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발표에서는 뭐 크게 다르게 이런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군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쏠린다는 것은 일정 부분 지수의 상승을 조금 베팅을 하기보다는 이슈나 테마성 장세로 좀 수급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민하게 이슈가 새롭게 부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는 쪽에서는 뭐 충분히 좀 수급의 순환매가 나타날 것 같고요. 또 음원 음반 같은
경우도 특히나 뭐 오늘 엔터가 좀 네.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타나는데 엔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수급이 공백이 있는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의 순환매 흐름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모처럼 놀자 쪽에서 컨텐츠라든지 게임까지 전방위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대부분이 다 52주 신고가 근처 신저가 부분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만약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단기적인 수급 공백에 따른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당분간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섹터에서는 터치 패널 쪽에서 아까 미래나노텍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리튬주들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사업군에서 리튬 쪽으로 좀 엮여 있는 쪽이 좀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터치 패널 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본다면 이제 애플 쪽에서의 이런 좀 부정적인 중국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 최근에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해당 종목이 오늘 조금 주가에 차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슈가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24년 상반기 신규 상장 굉장히 좀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작년 말까지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따따상으로 대부분의 IPO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슈퍼이크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장 종목이 나타나고 있지만 따따블도 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상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이전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공모주로 상당 부분 수익을 거두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IPO를 하실 때도 상당히 옥석가리기를 하셔서 정말 이 기업의 가치와 돈을 잘 버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승하는 섹터와 하락하는 섹터까지 특징적인 흐름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섹터 쪽에 또 살펴보자면요. 임플란트와 관련 치아 치료 섹터에서도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을 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뭐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한번 시세가 분출됐던 바가 있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네. 이 섹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잦은 상패를 하면서 이제 증시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남아 있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증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발 어떤 그 초고령화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임플란트가 보험으로 적용되고 하는 그런 호재들이 여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덴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명 교정 뭐 세라핀인가 요 어떤 그 소재에 대한 부분들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뭐 큰 틀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나쁘지 않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섹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임플란트 관련 섹터 이제 다음 주에도 시세를 좀 더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아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턴어라운드가 나온 게 작년에 이제 중국의 VBP라고 해서 중앙직검식으로 대량 매집을 하고 이게 민간 시장에 퍼뜨리는 그런 좀 작업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임플란트가 상대적인 뭐 이제 기타 다른 업체들 대비 가격이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적인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임플란트 시세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그 이전 가격으로 이미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 병원에 상당히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이미 이제 다른 기타 업체들보다 한 20-30% 정도 가격이 애초에 좀 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단가적으로 문제가 없는 라인이 됐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실적적으로 턴어라운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지역이라든지 일부 신규 지역에서도 좀 흐름들이 좋지 않았는데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그쪽이 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턴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상장 폐지한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외한 중국발 비중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두 기업만 합쳐도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거의 중국 지역을 거의 우리나라가 쓸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쪽 시장에서의 반등이 전반적인 이런 업황의 상승 기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세는 뭐 느릴 수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제약 바이오주도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사실 80만 원 선을 회복한 상황이고요. 이 이슈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회 이슈도 있는 만큼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 그 4월 5일 날 미국 암학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발표를 하기로 한 기업들이 HLB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미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갱신하면서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알테오젠 신고가에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오리온에 이제 인수되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조정 이후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단 거래 대금이 크게 좀 쏠리는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대화제약도 세계 최초 파티클 탁셀액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과생이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세계 최초라고 하는 거는 좋은 네. 얘기고 위암 2차 관련된 어떤 희귀약품 지정됐다 이런 것도 이제 항상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군들 섹터 전체가 이제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상승 흐름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 기업들이 어떤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추세가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하고 있거나 시세 분출 이후에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흐름 아니면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내에서의 접근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네. 거래 대금이 막 10억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일단 확인을 하고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기업 내용은 좋은데 일단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배제를 하는 식으로 해서 압축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내는 기업들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좀 앞서서는 이제 음원, 음반 섹터를 봤지만 사실 오늘 엔터주도 오랜만에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네. 3대장으로 불리는 새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바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정말 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시점이 시작됐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아직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엔터 산업이 물론 이제 음반이라든 음원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일단은 컨센 대비 좀 하회를 했고요. 특히나 순이익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했습니다. 공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하락이라고 해도 좀 과한 하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바로 턴을 하는지 변곡점인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 종목군들이 많이 빠질 때 보시면 수급의 이탈이 특히나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최근에 한 달만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해주면서 좀 상당히 좀 팔아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작년까지 넘어가더라도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매도의 기조가 작년 12월 부터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수급 공백에 따라서 개인은 계속 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턴을 하려면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빈집 수급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또 패시브 수급들이 좀 따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수급들이 전부 다 AI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수급에 대한 공백이 크다라는 거고 개인이 정말 많이 사줬거든요. 계속 12월 달부터도 계속 사주고 있는데 12월부터 보면 우리나라 개인들 13조 매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가 엄청 강했다라는 거는 개인들이 집중해서 보고는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좀 밀리는 구간,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거기서 밀리는 구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급적인 턴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아티스트들의 음원 컴백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엔터 산업에 전반적으로 넣고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 개별 아티스트의 노래가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컨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근데 그게 좀 연속적으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요번에 이제 트와이스라든지 오른쪽에서 좀 이제 초도 물량이 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과 또 빌보드 200 들어간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엔터주들 바닥을 다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섹터 내에선 판타지오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오늘은 이렇게 판타지오 시세를 분출하지만 앞으로 좀 엔터주 쪽을 주도할 만한 종목 어떤 걸로 보실까요? 일단 판타지오는 아닐 것 같고요. 우하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자금 유치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인 호재로는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추세를 반전하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 뭐 이 판타지오가 좋은 흐름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섣부르게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전주들 내에서의 좀 괜찮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그 섹터를 떠나서 CCS라는 종목이 그 동전주에서 출발해서 어마어마한 시세를 뿜어내다 보니까 약간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좀 만들어지는 하나의 트렌드로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주의 어떤 접근을 하실 때는 실질적인 어떤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좋은데 불구하고 어떤 수급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조정을 받아 있는 그런 종목들로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그렇게 관심이 크게 가진 않지만 굳이 뽑자라면 뭐 JYP 정도 가격적으로 괜찮고 뭐 YG엔터도 지금 위치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시 만드는데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네. 다시 상방으로 추세를 전환하기까지는 수급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뭐 누구 팬이니까 해서 뭐 사시는 게 아니라면 네. 조금 더 시장을 보시고 어떤 그 섹터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으로 좀 전환하고 뭐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가 이걸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일단 뭐 JYP 엔터와 YG 엔터테인먼트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는 거 맞으시죠?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 가격과는 좀 어떻게 메리트가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큰 종목까지 짚어주셨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도 다음 달에 10개 나라에서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제 네. 다른 엔터사에도 이런 이벤트를 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만약에 YG가 대박을 터뜨리면 네. 엔터 분명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실 거예요. 하이브랑 JYP가 정말 해외에서의 이런 아티스트 유치를 만들어내는 걸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했고 이제 지금은 비처로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그 그룹을 만들 때 그 오디션을 시작을 할 때가 거의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의 이런 이 성과들이 잘 안 나오고 나서부터 좀 많이 눌렸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해외 아티스트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케이팝이 뭐 빌보드에 들어가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제4의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나 이런 H.O.T가 1세대부터 시작해서 방탄소년단이 이제 3세대에 좀 끝판왕을 찍었다라고 본다면 4세대가 이제 이런 외국인들로 구성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많이 리포트들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좀 큰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JYP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순이익이 많이 깎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YG가 지금 불핑에 대한 이런 이슈로 좀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더 안 되면 사실은 조금 더 안 좋은 주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양날의 검에 대한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면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뭔가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좋은 트리거가 될 것이고 안 되면 YG와 JYP 하이브까지 좀 끌고 내려갈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이제 이 엔터 알리도를 좋아하시는 그런 역량만큼 좀 알아보셔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오디션이 얼마나 잘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훈풍이 불어오면서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 또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살펴보니까 시가총액이 5년 새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좀 세계의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주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네. 우리 반도체 주들은 그에 좀 발을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 뭐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거기에 발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약간 좀 부진한데 하는 생각을 네. 떨칠 수가 없죠. 아무래도 그 AI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거고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국내 증시도 저는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아쉽다라는 거지.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거 지금 현재 물론 실적이 잘 나오고 잘 나올 거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잡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상향을 계속해가는 상황이고요. 디자인 하우스인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단기간에 뭐 3배 이상의 시세를 뽑아줬고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대부분 우상향을 그리고 있거나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코 뭐 우리나라는 왜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나 하는 생각은 뭐 전혀 가질 필요는 없지 싶고 만약 내가 반도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 거만 안 간다. 그럼 그거는 이제 조금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찌됐든 반도체 섹터는요. 작년부터 바닥을 다졌습니다. 수출 동향을 보시게 되면 증가폭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 요거 올해 굉장히 크게 나올 거고요. 내년에는 더 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양 산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분이 계셨는데 네. 반도체는 우리가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뭐 200개가 넘는다라든지, 뭐 우주로의 시대가 열릴 때 거기에 다 반도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뭐 그 애플 IP전 같은 것도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칩들이나 계속해서 미래로 가면 갈수록 발전돼야 되는 게 반도체 쪽이고 이쪽은 성장이 계속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면 성장 섹터로서 우리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 섹터로서 반도체 섹터를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 속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금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사실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죠. 삼성전자는 좀 어디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요. 뭐 기대를 하려면 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일단은 격차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HBM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쫓아가느냐가 결국에는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파운드리 쪽에서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대강 체제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TSMC와의 격차를 좁히는 것도 좁히는 거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그 업체를 과연 삼성이 누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입 동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디램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삼성전자도 묵직하게 실적이 좋아질 건데 그거는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 좀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을 굉장히 좀 부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적이 나왔었는데 그게 좀 개선이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삼성전자도 확실히 좀 시동을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세 개 중에 뭐가 하나 가면은 나머지 다 비슷한 흐름으로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제일 매력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가총액도 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만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흐름들을 보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 지수까지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뭐 9만 전자, 10만 전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하셔가지고 삼성전자를 조금 잘 목표 주가를 너무 이렇게 높게 설정하시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정도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좀 내려온 것이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력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왔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2시 29분입니다. 원픽 섹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비트코인에서 들고 왔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 쪽은 뭐 지금 거의 1억 9,700만 원까지 갔다가 1억을 돌파하지 못하고 일부 좀 소강 상태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9,400만 원에서 9,500만 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가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쪽에서 좀 중요한 게 반감기가 곧 오게 되는데 반감기가 오면 이제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고 이미 채굴량이 90%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그런 생산 물량이 적습니다. 거기에다가 생산량까지 줄어드니까 아마 공급이 새롭게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게 되면서 이제 공급량이 좀 말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 1월에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산운용사들에서 글로벌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그것들을 사 나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그 상황에서 반감기까지 맞는다라고 한다면 가격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차, 2차, 3차 반감기 때 1차 때는 거의 6,000% 이상 올라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400%, 200%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건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퍼센테이지가 작아 보이는 거지. 지금 가격에서 20%, 200%만 해도 코인 가격이 1억 8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가 준 거라기보다는 적어도 50%만 올라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상방은 좀 크게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요즘에 이더리움 쪽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래서 그쪽 ETF 현물 승인도 5월 달에 좀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승인이 되면 될수록 또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수급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실 이전에도 이제 비트코인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비트코인을 직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장에서 코인베이스나 그와 연관된 이제 ETF를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꼭 골라야 한다면은 저는 우리기술 투자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이런 종목군들이 뭐 티사이언티픽까지 이렇게 보통 움직이는데 대부분이 이런 이 업비트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로 얘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기술 투자가 좀 점유율도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선택을 했고요. 뭐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투자를 하는 애초에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두나무 지분의 8%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돼서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런 수급 쏠림이 나타나게 됐을 때 항상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지금도 차트의 흐름들이 상당히 고가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 가격만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수급 쏠림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을 때 쫓아가면 크게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미리 선침해를 하셨다가 코인 급등에 따른 이제 상승이 나오면 고를 때 빠르게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기술 투자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가격 전략은 10,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전고 좀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12,000원, 14,000원까지 1차, 2차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8,600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해당 가격대가 이전 직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했었고 여기서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돌파를 했었던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 라인까지 깨진다면은 상당히 좀 주가의 차익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이 손절 라인을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투자 원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매수하실 가격 10,000원 이하에서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600원으로 손절 라인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원픽 섹터 알아볼게요. 네, 일단 최근에 AI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 자체는 일단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금리 인하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이머징 마켓들 같은 경우는 뭐 증시를 떠나서 경기 상황 자체가 인플레이션도 있었지만 이런 그
달러의 회수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었거든요. 뭐 중국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이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 이후에 어떻게 좀 경기 회복으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결국은 좀 긴 관점에서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했을 때 결국 여기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PCB 관련된 섹터고요. 코리아 서킷을 일단 저는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PCB 업황이 함께 좋아진다라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긴 호흡으로 보셔도 괜찮은 섹터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세계 AI 칩 관련해서 이제 2위 업체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에 FC BGA라는 이 기판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거의 뭐 최신화되어 있는 기판이고 수익률도 가장 높은 그런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CXL이라는 어떤 그 HBM3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CPU 이런 것들을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묶는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에도 코리아 서킷이 이제 참여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 차례 함께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CXL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부각이 된 상황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미래 기술이다 보니까 향후 한 12월쯤 돼서 요게 어떤 그 삼성에서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일정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한 2만 원 이하면 괜찮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벌써 2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 19,300원 정도? 그래서 일단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다가 시세가 나올 때는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긴 안목입니다. 그래서 25,000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네. 어느 정도 내릴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고 좀 사고 팔고가 계속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 생각하시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지금 밸류는 좀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 역시나 손절가겠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18,450원을 기준으로 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을 코리아 서킷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 이하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 18,4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헤르메스 스타 가창환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 장내 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회복 시에 엔터주 훈풍이 기대됩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승이 기대되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주 내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전자는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